1년 이제 즉위 1년 백제 사신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때 이제 뭐냐 백제국의 국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사죠, 조문사. 이렇게 조문사.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조문사가 이제 들어와서 조문사절을 이제 만났어요. 천황이. 그랬더니 뭐냐면 백제에서 대란이 일어나서 큰 난리가 벌어져서 대자평. 그러니까 대자평이라는 거는 삼국사기에는 상자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죠. 우리라면 국무총리예요. 그 사람 사택지적이라는 사람하고 국왕의 어머니, 의자왕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제왕자, 동생이에요, 동생. 교기. 그 다음 친여동생 4명, 내자평, 기비 등 40여 명이 섬으로 쫓겨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왕자예요. 세상이 항상 악을 행하니 돌려보내십시오. 일본에 와 있었거든. 돌려보내요. 근데 천황이 안 돌려보내요. 왜 가면은 또 귀양 가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교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제의 왕자 교기를 불러 여기 아담산 배련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교기가 4월 달에 천황을 배하랬고 여기 소가씨가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말 한 필과 철정 20개를 주었다. 근데 아까 세상이 와 있었다 그랬죠? 아들. 이 사람은 안 불렀어요. 그럼 교기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천황이 또 교기를 또 불렀어요. 그리고 의망둔춘에서 사냥을 할 때 천황하고 같이 사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기의 아이가 죽자 그는 처자를 데리고 백제 대정으로 집을 옮기고 죽은 아이를 석천에 매장하였다. 이런 거를 정사에 기록할 정도면 이 교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 왜 그러냐? 7월 달에 백제의 사신으로 누가 오냐? 대자평 사택지적이 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아까 보세요. 백제의 사신이 뭐라 했어요? 난리가 나서 대자평 사택지적이 섬으로 쫓겨갔다 그랬죠. 근데 안 쫓겨갔네. 왜? 사신으로 왔잖아요, 지금. 백제 사신으로. 왜? 그래서 향응을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가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백제의 국무총리가 물러나면서 어디를 갔느냐? 교기의 집에 둘러 문안 인사를 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왜? 소가씨도 굽신되고 이 상자평이 와서도 굽신돼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백제 무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왕의 동생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이 세상이라든가 풍장, 선광, 충승, 충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줄줄이 와 있었거든요. 이건 다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기는 누구냐? 삼촌이죠. 얘네들은 조카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총책임자죠.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저 동성왕과 문영왕의 아버지였던 곤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충남 부여에서 여기 보면 사택지적비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뭐냐면 갑인년 정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65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택지적이 뭐 귀향을 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서탑, 동탑은 없었죠. 서탑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일제시대 콘크리트로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해체했거든요. 해체하고 다시 이제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심초석에서 뭐가 나왔냐? 금제사리봉안기라는 것이 금판이 나왔습니다. 그 금판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금판이죠. 이게 사택지적비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갑인 여기 년 4월 9일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은 쭉 나와요. 왕자죠. 출, 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백제, 왕, 후, 좌평 여기 좌평, 사, 택 여기 덕자 지적이죠. 덕자. 그다음에 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황후가 왕비가 누구냐? 선화공주가 아니에요. 선화공주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택씨예요. 그럼 사택씨는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풀어놨어요.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삼남한상을 쭉 해서 여기에 이제 가람을 세우고 639년에 기해년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였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639년이 백제 무왕 40년이에요. 근데 왕후가 누구라고요? 사택씨예요. 그럼 사택씨의 본거지가 어디냐? 부여예요. 부여. 나중에 그래서 부여로 천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무왕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서동요에 나오듯이 신라 선화공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삼국유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화공주는 뭐냐 하는 거죠. 아니면은 선화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었거나.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당시에 그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명쾌하게 사택씨가 왕후였다. 선화공주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백제 왕후 좌평 사택 적덕 이렇게 여 딱 나오죠. 자, 그다음 고구려에 조문사가 옵니다. 고구려의 사신이 이제 남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신이 말하기를 제 왕자가 죽었는데 그 대신인 이수가 수미가 대왕과 이리 거세사를 180명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제 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계소문의 난이죠. 여기 보면 제 왕자는 누구냐? 영양왕이에요. 영양왕은 죽었죠. 그래서 이수감이 누구냐면 영계소문이고 이 당시에 밀려난 대왕은 누구냐? 영유왕이죠. 왜 영유왕은 그랬느냐? 바로 이제 영유왕은 친당파입니다. 그리고 영양왕은 영계소문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당나라하고 싸우기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싸그리 다 시해요. 여기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25년 642년에 영계소문이 왕을 시해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정왕을 세웠죠. 자, 그다음 9월 3일 여기 그 사람들을 진발해서 큰 절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천황이 소관정궁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누구예요? 그 여왕이잖아요. 그 여왕이 이제 소관정궁으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궁에 있었다가 이제 일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또 옮기냐? 비조 판계궁이라는 데로 옮겨요. 근데 여기를 발굴했거든요. 발굴했는데 이것도 다 아스카에 있는 거죠. 기둥구멍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남북으로 179m, 동서로 158m. 그 다음에 이제 외곽시설 있고 정전지가 있고 남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군립주 건물지가 있고 대형 운물터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요게 이제 소관정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벌판. 요겁니다. 요게 운물이에요. 요게 운물지고 이렇게 돌이 쭉 깔려 있는 그리고 요게 군립주입니다. 요게 기둥들이 박혀 있죠. 네, 요게 이제 비조 판계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목관도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7세기 중엽에 왕궁터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데 이 궁은 굉장히 중요한 궁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소가씨가
642년에 궁을 세우고 8일무를 쳤다. 이 8일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천자만이 출 수 있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완전히 천왕이 있는데 자기가 천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쌍묘를 지어서 큰 묘는 자기가 들어갈 묘, 그 다음에 작은 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묘를 만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성무대라고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월 6일에 소가 에미씨가 병들어서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자기 아들한테 마음대로 벼슬을 줘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대신 자리를 이렇게 대신하게 했어요. 그 완전히 엉터리죠. 천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얘 동생, 그러니까 아들, 둘째 아들이죠. 이놈이 이제 물부거든요, 이름이. 걔도 대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여왕이니까 막 정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독단으로 아까 그 밀려났던 3배 대영왕, 누구냐면 쇼토크 태자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을 패하고 고인 대영왕을 세웁니다. 여기. 고인 대영왕을 갖다가 천왕에 올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그 세력들을 파견해 갖고 아까 3배 대영왕 그 패한 거기를 습격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목매달아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의 요게 뭐냐면 반구사인데 여기에 이제 궁이 있었거든요. 그 절 옆에 지금의 이제 그 나라 쪽입니다. 나라 쪽. 그쪽에 이제 쳐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해버렸고 이 완전히 쇼토크 태자 그 가족을 멸문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고서는 자기 집에다가 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왕자라고 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신인데. 그러고서 못을 파고 해자죠. 성을 만들고 항상 50명의 군사로 딱 지키게 해요. 그리고 이 문을 양쪽 문을 한직이라는 그 부하를 시켜서 완전히 호위하게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범접하지 못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하도. 자, 그러자 644년에 여기 나카토미노 카마코 요 사람 중신 씨인데 요 사람이 요게 이제 희한한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면 카르노미코 경황자라는 사람을 좋아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그는 늘 나카노의 노미코 이건 중대형 황자예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다. 아까는 여기는 경황자라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중대형 황자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 법풍사, 지금의 이제 아스카입니다. 아스카사에서 타국을 했어요. 타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제기를 차는데 이 제기공 가죽신이 벗겨졌어요. 이 황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나카토미가 그 신발을 주워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중대형 황자도 같이 무릎을 꿇고 그걸 받았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김유신하고 김초추. 축구를 하다가 일부러 밟아서 옷을 찢었잖아요. 자기 여동생 집어넣잖아요. 그래갖고 임신시키죠. 비스무리하죠. 그래갖고 둘이 이제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남연청한, 이 사람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둘 다 서당에 가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제 짠 거예요. 이 소가씨를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건가. 즉, 그냥 놔두면은 이게 뭐 끝갈 때까지 가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천황이 하는 것까지 다 쫓아하고
아들을 갖다 왕자라 그러고 자기 멋대로 막 임명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나카토미가 이 중신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 소가 씨를 이렇게 분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생, 소가 씨의 동생, 요 사람의 장녀를 비로 맞으십시오. 그래갖고 예, 이 중대형 황자가 자기의 소가 씨 이 사람을 갖다가 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분열을 시켜요.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냐면 소가 인노 이 사람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합니다. 그걸 을사의 변이라고 해요. 을사의 변. 자, 그래서 이제 백제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천황이 대국전은 뭐냐면 우리로 하면 그 경복궁의 메인입니다. 아, 근정전이죠. 그런 데서 이제 사신을 딱 맞이하는데 그 옆에 고힌 대형왕이 있었어요. 천황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나카토미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에게 이 소가씨 아까 딸을 이제 그 장인이죠, 장인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 표문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서죠, 국서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 요 황자는 그 부하들을 시켜서 12개 국문을 다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호위대한테.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병풍 뒤에. 그래서 이 사람은 창을 들고, 그 다음에 나카토미는 활을 들고 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부하들 2명에게 방심하는 틈에 들어가서 목을 쳐라. 이렇게 이제 짠 거예요. 짰는데 이 한 녀석이 밥을 먹는데 다 토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신씨가 막 이제 혼을 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이제 그 소가씨가 이제 천황 앞에서 이렇게 그 국서를 읽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다 그 표문을 다 읽고서 끝나면은 얘가 튀어나와서 목을 치기로 했거든요. 근데 다 읽었어요. 근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떨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가씨 옆에 서 있던 안작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소가씨가 덜덜덜덜 떠니까 왜 이렇게 떱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금 천황이 가까이 계셔갖고 황궁에서 땀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대형 황자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와서 쳐버려요. 목을 치니까 소가 이륙가의 머리와 어깨를 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도 숨어 있다가 떨다가 칼로 휘둘러서 한쪽 다리를 자릅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이놈이 때리고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부상을 입고 소가씨가 천황 앞에 갑니다. 그 여왕한테.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천황이 뿌리치고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난도질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가씨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일. 여기 보세요. 목이 날아갔죠? 여왕이 도망가죠? 예. 그 여기서 이제 목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활, 이건 중신씨고, 이건 중대형 황자고. 그냥 목을 날린 거죠. 그 목이 날아가서 떨어진 게 요겁니다. 요게 아스카사 바로 옆에 있는 저기 탑인데, 요 탑에 그 소가씨의 그 목이 묻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가서 설명문이 쭉 돼 있는데, 이게 을사의 변입니다. 을사의 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나가서 참사를 한 다음에 그 소가씨의 그 아버지는 남아있잖아요. 예, 소가 에미씨. 이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호위 세력, 그게 한직씨인데, 걔네들이 갑옷을 입고 이 사람을 호위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나카노, 이 중대형 황자가 뭐냐면, 그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니네들은 이미 포위됐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다
달아나라. 그래갖고 걔네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고서 이 아버지까지, 소가 에미씨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가 씨가 멸문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죽여버려요. 그때 이제 그 역사책을 썼는데 누구냐면 소가 씨하고 이 중대형 황자하고 같이 역사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백제 쪽의 역사겠죠. 그게 이제 천황기, 국기, 진보 이런 것들을 이 애비가 소가 씨 애비가 이제 불 속에다 집어 던져요. 그거를 선사해척이라는 사람이 그 불을 끄고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니온쇼기라든가 고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사용이 되죠. 근데 아까 그 천황을 모셨던 사람이 고인대영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소가 씨를 죽인 자가 누구냐? 한인이다, 한인. 한국에서 온 놈이다. 그 한인이 누구예요? 백제인이라는 얘기예요, 백제인. 그러면 이 나카노 에미코 요 중대형 황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나중에 덴지 천황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사에 보면, 당서에 보면은 북쪽에는 부여풍이 있고 남쪽에는 부여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냐? 부여용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중대형 황자고 이 사람이 천지천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소가 씨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이제는 그 정권을 쥐고 흔들고 이제 천황이 하는 그 8일무를 추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왕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모두 가보면 거의 왕릉보다 더 크거든요. 20다이라고 거기 성무대라고 있습니다. 아스카 가면 산 쪽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거를 만들 정도의 그리고 이제 쇼토쿠 태자의 그 아들인 삼배 대영왕을 완전히 멸족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여용이 의자왕의 아들들이 다 가 있으니까 나서 갖고 바로 이제 중신 씨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소가 씨를 분열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그를 제거해 버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어서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다음에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